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연애의 시작은 분명 서로 함께 불타올랐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한쪽에서 점점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다가 헤어지게 되고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최소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다 헤어지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올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돈독해지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감정이 식어가는 게 보인다. 예전 같지 않은 게 내 눈에 보인다. 우선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상황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감정이 식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을 때, 두 번째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뜨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성 취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냥 나 때문에 감정이 식은 경우. 대부분은 감정이 식었다면 이 세 가지 안에 이유가 있는 편인데 지금 나의 상황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은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 중에 첫 번째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요즘 2030이 우리나라에서 현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두려움, 막막함, 이런 현타같이 느껴지는 감정이 세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답이 맞는 건가? 남들은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럴 때도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죠. 힘들수록 연인에게 더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힘들고 나의 걱정 근심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애고 뭐고 눈에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상대방의 입에서 먼저 우리 시간 좀 가지자라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땡땡아, 나는 너에게 응원도 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은데 너가 요즘 여러모로 너무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지면 혼자서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어때?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바쁘게 지내니까 너가 편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연인 사이에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지만 결국에 누구나 자신의 앞길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혼자서 고독한 시간도 보내보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는 감정에만 매몰이 돼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가 난 널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힘들 때는 같이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놓을 수 있는 게 연인이자 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민이 많은 상대방에게 왜 너는 너 생각만 해? 너만 고민이 있어? 나도 고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연인 사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연인 사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연인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정작 나는 본전도 못 건지고 그냥 이 연애가 끝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상대방을 압박해놓고 본인이 더 구구절절 매달리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는 그냥 쉬게끔 냅두고 챙겨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챙겨주고 상대방이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쉬게 냅두는 게 가장 상책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할 때는 내 욕심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빨리 회복이 될 거고 회복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압박을 주고 너 그래도 그때는 좀 너무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내 생각도 조금씩은 더 해줘라. 여기에 더해 뭐 아쉬웠던 거, 서운했던 거 그렇게 회복이 다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삶에 대한 고민이나 개인적인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괜히 나까지 연루되는 느낌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연애는 내려놓는 게 맞겠다. 이 사람과는 잘 안 맞는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의 결론은 힘들어하는 상대에게는 먼저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을 해보자. 본인이 알아서 시간을 갖다가 미안하다며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성 취향이 바뀐 경우입니다. 내가 어느 날 상대방의 감정이 식은 걸 느꼈는데 상황 파악을 해보니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 건 아니고
뭔가 이성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20살 그때 그 나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또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언젠가는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10만 원, 100만 원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결국에 연애도 이런 부분과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딱 한 가지만 보고도 만날 수 있어요. 뭐 얼굴이나 뭐 키나 뭐 어떠한 취향 같은 것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연애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 보는 조건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한 개만 안 맞아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시기가 와요. 결국에 자연스럽게 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원망감을 가지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고 사실은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 둘 사이가 정말 진득한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상대방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연예인이라든지 최근 들어 무의식 중에 칭찬을 하던 어떤 이성 또는 뭐 이성의 특정한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나에게 공유해주던 예쁜 커플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즐기고 싶은 데이트 코스가 있었다든지 대부분은 이렇게 평상시에 무심코 보여왔던 것들이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식었으면 우리 사이는 그냥 거기까지인가 보지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차피 나조차도 살아가면서 이성에 대한 그런 스타일이나 취향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취향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영역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린 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충분히 노력하고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의 마음이 더 떠나가기 전에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의지와 그런 모습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잘해주기보다는 상대가 좋아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에 올인을 하면서 잠시 나의 자유시간이나 개인적인 일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그냥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가 조금 갈려요.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자인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나의 문제와 잘못을 알고 있고 본인이 무관심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행동이 꽤나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잘 못해줘서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는 정말 핑계 없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 문제에서만큼은 100% 나의 잘못이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너에게 연락을 한 거고 너와 안 만나는 시간 동안에도 자숙과 성장의 의미로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해왔다. 한 번만 지켜봐달라.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했을 때 웬만해서는 다 받아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아예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뭐 때문에 식었는지도 잘 모르니까 나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한 거죠.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어떤 한 가지의 문제점을 알려줬다고 해도 내가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진중하게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막 가볍고 없어 보이는 느낌이 나게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아직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한 번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을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을 잘 알려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 입장에서도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에 연인 관계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 관심을 토대로 상대방을 얼마나 만족시켜주고 있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의 마음이 식었다는 건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랐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아니면 앞으로 잘 만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다, 알아가겠다 라는 마음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